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벌써 12월이 찾아왔는데요. 이것 참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달이 다가오며 여기저기에서 슬슬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연도 초에 생각하셨던 것들을 모두 이루셨나요? 저는 돌이켜보면 이번 연도 원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해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다면 못할 것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 연도에 이루지 못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내년에 목표를 새로 설정하셔서 항상 되뇌이며 내가 이 목표를 왜 이루고 싶은지 이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2월이라 그런지 갑자기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내부튼 이번 달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저녁부터 소폭 반등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그리 좋지 못한 이제 기조를 보이는 국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내년 정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국가가 있죠. 바로 러시아인데요. 얼마 전 러시아의 재무부 차관의 경우는 공식 석상을 통해 중국처럼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여서 조금은 완화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 좋은 언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암호화폐 변동성 높아 매우 위험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는 11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콜링 투자 포럼에서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고 변동성이 엄청나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리스크가 높다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은 날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경우는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현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가 아니죠. 러시아의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본인들도 그에 맞게 러시아의 재무부 차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과연 쭉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무려 5,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확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까지 거둘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세금을 걷는다면 무조건적인 규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러시아의 부정적인 기조가 쭉 이어지게 될까요? 러시아의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도 오늘 조금 상승한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릴 만한 소식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 기업이죠. 드비어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비어그룹의 CEO 비트코인은 돈에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1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돈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한된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체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나이젤 그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의 자산 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문그룹의 CEO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감을 하는 바인데 현재 시간이 갈수록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며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날로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경우는 한 달에 무려 6%씩 올라가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증폭시킨 것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간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13.5%라는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1년이 아니라 지난 10월 한 달간 이루어진 것이죠. 현재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정하기는 싫어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부정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불안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러한 이제 불안정한 거시경제의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또 풀 계획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임에 성공한 연방준비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연 내년에 이게 잡힐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자산시장적으로 엄청난 부의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중 어떠한 자산으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엄청난 양의 유동성 자금들뿐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견인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이죠.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인도의 경우는 과거, 현재 중국과 같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다시 인도가 입장을 선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선뜻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조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지난 6월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산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게 돼서 어안이 벙벙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인도의 메이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서버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거래량이 몰리며 심지어 인도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상당한 투자세가 몰리게 됩니다. 이후에 인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하나로 1조가 넘는 기업도 생기게 되죠. 흔히 이러한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사용별로 분류하여서 세세하게 나누는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 시장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도에서 민간 암호화폐에 대하여 금지를 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다시금 나온 금지 발표로 인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전 재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인도 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한 인물이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전 재무장관 하원 의원의 민간 암호화폐 금지 발언은 실수인 듯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도 하원 의원 로크사바의 경우는 이번 겨울 회기에서 대다수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인도 전 재무장관인 수바시 찬드라 가그는 실수로 한 발언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30일 한 인터뷰를 통해 법안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정부에 알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마땅히 이해 관계자 투자자들과 논의를 거친 다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며 논의 후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전 재무장관의 이번 언급은 실제로 인도의 하원 의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죠. 실수라고 믿고 싶을 만큼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현재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무려 1만 개 이상이 탄생하는 등 인도 경제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이 인도 내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금지를 하는 것이 의아할 수준인데요. 인도의 전 재무장관이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현재 이러한 인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에 미국과 같이 뜨거운 논의가 다시 한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인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면 금지에 대한 기조를 내세웠을 때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인도의 경제가 수십 년 퇴보할 것이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데에는 젊은이들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명분이 있는 상태이죠. 과연 암호화폐가 젊은이들을 망치게 만들지 그게 아니라 더욱 도움이 되게 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금융의 판도가 바뀌는 이 중요한 시점, 인도 내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본을 다 쓴 순간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아주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도의 현 재무장관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의 광고에 금지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수였던 것일까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현 재무장관 암호화폐 광고 금지 의사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의 현 재무장관인 니르말라 시타라만의 경우는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 분야 금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 내 의회에 제출 예정인 암호화폐 법안인 2019년 법안 초안 및 기타 권장사항의 의견에 기반한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는 의회 질의응답에서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의회 의원들에게 곧 도입될 법안을 기다려달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발언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도 재무장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확실히 인도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활발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인도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어떠한 쪽이 인도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 또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암호화폐 시장의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트래블 룰이 남아있죠.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낼 때 송금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금 세탁 문제와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들을 예방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예,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금감원의 이길성 실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이길성 실장 트래블룰이 가능한 거래소 이용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의무를 부과한 이후에 한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국외 거래소로서의 가상자산 송금은 가능한가? 라고 묻자 금융감독원의 이길성 실장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은 트래블 룰이 구현이 가능한 주체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은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처럼 트래블 룰 적용 가능성이 낮은 거래소로의 송금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미디어는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는 현재 어느 나라의 규제 당국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신고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트래블 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과세 유예 이슈가 가장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 중에 업비트를 제외하고 코인원과 코빗, 빗썸의 경우는 이번 달 트래블룰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래블룰을 구축하지 못하는 거래소의 경우는 퇴출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3월까지 모든 거래소들이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실상 트래블룰에 대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나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금들을 국내 거래소에 못 가져옴으로 해서 현금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꼭 우리나라 거래소에 송금을 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과세 유예가 되니 또다시 새로운 문제점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항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34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공포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저번 주 이뤄진 엄청난 가격의 하락에 마치 하락장이 지속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릴 만한 소식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에 새로운 기관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호주 최초로 연금 펀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을 새로 뽑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고래들 또한 전혀 매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려 4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도 하락할 만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격의 하락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요. 분명히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며 얼마 전에도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 또한 만약 가격이 20에서 30% 하락하면 인상이 찡그려지거나 조금의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투자의 경험과 실질적인 수익의 경험,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분명한 이유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격의 변동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것이 곧 이제 매도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의 근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란 무엇인지,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투자를 절대로 차 사고 백 사고 집 사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하여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이러한 마음고생들, 정말 죽을 듯한 답답함들이 후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공부, 자본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